when I could be with you all day and night. But I got my friends. 안녕하세요, 불전차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역시 실적주겠죠. 그 와중에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는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2년간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산업 중 하나가 조선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없으실 겁니다. 조선산업은 정말 딱 20년 만에 맞는 초호황기의 한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수주액과 실적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편으로는 결국 이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고 대부분의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가 저점에서 몇 배씩 올랐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좋아질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저는 달리는 사이클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회사, 높아진 기대치 대비 더욱 보여줄 게 많은 회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카본이라는 소재업체를 조선산업 내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회사의 핵심 사업과 제가 생각하는 성장 가능성을 짚어보고 제가 주식으로서 좋게 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은 1984년에 경남 밀양에 설립된 복합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창업주 아들께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시지만 대주주는 창업주 손자이신 조연호 전무로 2024년까지 지분율 23%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분 승계가 상당 부분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인 보냉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으로는 스포츠랑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와 바닥재 소재인 글라스 페이퍼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LNG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까지 브릿지 연료로 각광받고 있죠.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40에서 50% 적을 뿐 아니라 황산 화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죠. 최근 추진되는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기획 단계부터 전력 생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불규칙해 전력 안정성에 보완해줄 다른 발전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레 LNG 발전과 함께 LNG 운반선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단위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들과 이에 이은 LNG 운반선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반선들은 미국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 경쟁사들의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다 보니 한국 조선사들에게 큰 먹거리가 되겠죠. LNG 운반선 시장이 커지면 LNG 화물창의 내벽을 이루는 보냉제의 수요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운반 도중 발생하는 LNG의 손실, 즉 기화율을 얼마나 낮게 유지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 탱크는 네모 모양의 멤브레인 방식과 동그란 모양의 모스 방식이 있는데 멤브레인의 효율성이 더 뛰어나 대부분의 운반선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보냉제는 멤브레인 LNG 화물창에서 기화를 막아주는 핵심 단열재입니다. 과거부터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이 이 시장을 반반 양분해왔죠. 보냉제에는 마크3와 넘버 96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카본이 주로 납품하는 마크3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채택하고 있으며 넘버 96보다 기화율이 낮습니다. 업계에서는 LNG가 얼마나 손실되는지 측정할 때 보일러 프레이트, 즉 BOR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마크3 최신 제품을 사용한 LNG 운반선은 넘버 96 보냉제를 사용한 운반선에 비해서 선박 수명 동안 화물주 입장에서 약 3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LNG 운반선 전체 가격의 10%에 달하는 수준이죠. 우리가 4천만 원짜리 산타페를 살 때 연비를 400만 원 정도 줄이는 옵션을 장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더해 한국카본은 넘버 96 타입의 최신 버전인 슈퍼 플러스까지도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납품하는 제품과 고객군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방 사업 기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카본은 보냉제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까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경쟁사들과의 큰 차별점 중 하나인데요. 바로 보냉제 구조에서 2차 방벽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트리플렉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냉제는 LNG의 기화를 막기 위해 스테인레스 소재로 1차 방벽을 구성하고 유리섬유와 알루미늄 소재의 2차 방벽을 설치하는데 이 2차 방벽에 트리플렉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걸 한국카본만 생산할 수 있다 보니 이미 예전부터 국내 보냉제 경쟁사들에도 단독 납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조선사들도 LNG 운반선을 만들 때 본행제는 자국 업체의 것을 쓰더라도 트리플엑스는 한국카본의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 하니까 작년 중국 조선사들의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이 많이 올라서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한국카본은 과거 중국 조선사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어 중국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추가 물량에 대한 수주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카본은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LNG 운반선 본행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으로서 매력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LNG 본행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업체 중 하나로서 지배력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LNG가 친환경과 효율적인 발전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되어가며 LNG 본행제가 대표적 수혜 산업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본행제 주요 소재인 트리플엑스를 내재화해서 자체 수요는 물론 국내와 해외의 경쟁사들한테도 납품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카본은 지난 2년간 가격 인상과 대규모 증설을 시작하며 실적 급등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카본의 2분기 매출액을 2029억, 영업이익 236억으로 추정하며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1분기 실적의 일회성 이익과 환율 효과가 포함됐음을 감안한 보수적인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저는 2분기 실적이 이러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단가 상승뿐 아니라 10년 만에 단행한 대규모 공장 증설로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는 소위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승 사이클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추가로 한국카본만이 내재화한 트리플엑스의 중국 매출이 수익성이 정말 높은데 여기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추정치를 제법 상회할 기회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가 인상과 공장 증설로 인한 물량 효과가 더 커지고요. 최근 수지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까지 낮아지고 있어 마진 개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의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는 P와 Q가 상승하는데 C는 낮아지는 골딜락스 구간인 거죠. 반면 증권사 추정치는 하반기 영업이익을 4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상반기보다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거든요. 1분기에 기록한 310억 원의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재현된다고만 봐도 하반기 영업이익은 310 곱하기 2인 620억 원으로 증권사 추정치를 30% 상회하게 됩니다. 이러면 연륜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반문하십니다. 결국 한국카본은 하청업체이고 고객사인 조선사들도 역사적으로 비용 관리에 도 같은 업체들인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수익성, 즉 15%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근데 불과 5년 전인 2020년 당시 중동발 LNG 운반선 업사이클이 왔을 때 한국카본은 연간 영업이익률 17%, 분기 영업이익률로는 무려 21%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최대 고객사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0.5%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순적자를 기록할 때 하청업체인 한국카본은 1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거죠. 물론 당시는 공장이 풀로 돌아가고 원재료도 많이 하락하며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긴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증설로 인한 비용과 가동률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2년간 제법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의 LNG 운반선 호황이 내년과 내후년에 더욱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로 이어질 기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정점이 아닌 다년간의 실적 상승 사이클이 기대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수주 사이클이 하락 반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은 전력 수요 공급의 안정화나 미중 갈등 완화가 대표적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자면 현재 증권사 추정치 기준 2025년 PER 16배, 2026년 PER 1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이나 여타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전방의 조선 업체들이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과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한국카본의 실적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불전차의 한국카본에 대한 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같이 불전차를 타고 가시죠!